이게 생긴 게 꼭 그 아카시 나무 이파리처럼 생겼잖아 이거. 그래서 이게 어린 아카시 나무인가? 라고 생각들 할 거야 사람들이. 근데 아카시 나무에는 반드시 있는 가시가 없어. 가시가 없잖아 지금. 그리고 여기 이파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구린내가 나. 구린내가. 이게 이름이 이 족제비 쌀이거든. 족제비 쌀이. 아마 이 냄새, 이 나무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족제비 냄새하고 비슷한가 봐. 나는 그 족제비 냄새라는 걸 잘 몰라서 비교는 할 수 없는데, 이 구린내가 이 족제비 냄새하고 비슷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. 그리고 이 나뭇잎이 아카시 나무하고도 비슷하지만 쌀이 나무하고도 비슷하거든. 그래서 아마 족제비 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. 이게 외래종이거든. 외래종. 이 아카시하고 이 족제비 쌀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이야. 그 60년 70년대 대한민국 산들이 완전히 민둥산이었거든. 전쟁 이후에 그 산들이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거든. 산에 있는 나무들 막 다 베어다가 땔감으로 써버리고, 또 산에 있는 그 낙엽들마저 싹 갈코리로 쓸어다가 써버린 상황이라 산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거지. 그래서 작은 비만 와도 막 흙탕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야. 그래서 박정희가 아마 그 이런 녹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나무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, 뭐 소나무, 잣나무, 뭐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은 심어봐야 그런 민둥산에는 살 수가 없어. 나무들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게 자라나는 거지. 야,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산에는 그런 나무를 심어봐야 나무가 자라질 못해. 근데 이 아카시나 이 족제비 쌀이는 그런 민둥산에도 자랄 수 있는 나무거든. 왜냐면 얘들은 콩과식물이거든. 콩과식물은 특징이 그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것을 키워서 공중에 있는 그 질소, 이 공기 중에는 가장 많이 있는 게 질소거든.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아니야.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질소거든. 질소. 근데 식물들 생장에 질소는 완전히 필수적인 거야. 필수적인 거. 그래서 우리가 이 밭에다가 질소 비료들 막 뿌려주는 게 그거거든. 근데 콩과식물은 공중에 있는 그 질소를 박테리아 도움으로 이렇게 땅에다 붙들어 맬 수 있거든. 그래서 붙들어 맨 그 질소를 뿌리로 흡수할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흡수할 방법이 없어, 나무들은.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해진 그 산에다가 심기 시작한 게 이 아카시하고 이 족제비쌀이거든. 근데 아카시는 성공적으로 번식을 했지. 그리고 족제비쌀이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. 왜 그러냐면 그 아카시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한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애벌레들이거든. 벌레들. 나뭇잎을 갉아먹는 애벌레. 근데 아카시는 그 애벌레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 놓은 거지. 이런 데다 막 가시를 만들어 놓은 거야. 가시를. 그러면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올 수가 없지. 왜냐면 자기 몸이 그 가시에 걸려서 찔리니까.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애벌레들을 막았거든. 근데 이 족제비쌀이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맛이 없게 만든 거야. 맛이 없게. 이렇게 나뭇잎을 꺾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알지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데, 애벌레들 입장에서도 이 냄새가 좋을 리가 없지. 먹고 싶지도 않을 거야.
이런 방식을 쓴 거라고. 근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건 그 가시를 사용한 아카시아 나무가 성공을 한 거지. 완전 번성을 한 거니까 대한민국에. 대한민국 상 어디를 가도 아카시아 나무가 없는 게 없거든. 이 아카시아 나무 꽃이 필 때 얘도 같이 꽃이 피어. 같은 시기에 꽃이 피거든. 비슷한 나무라서 같은 콩과식물이고. 내가 이렇게 뭐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고 족제비 쌀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야. 아니 그딴 거 알아서 뭐하게. 뭐 그런 거 알아서 뭐 할 건데.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걸.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5천만 년 전,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 이름, 뭐 티라노사우루스니 뭐 이런 이름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이름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싶어. 그리고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아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. 우리 인간은 같은 인간들끼리에도 그 작은 차이를 캐치해내 가지고 누군지 얘가 김철수인지 홍길동인지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그런 작은 차이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눈과 뇌를 가지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런 눈과 뇌로 그냥 나무들 그 작은 특징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 나무 그 이름 정도 아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 사실은.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도 않아. 그 이름 정도는 최소한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. 같은 시기에 살고 있는. 그리고 내 주위에 그냥 평범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동식물들은 그냥 동물원이나 아니면 뭐 식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동식물들, 또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, 이런 것에 관심 갖는 것보다 오히려 내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식물들, 걔들의 이름 정도는 아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. 그렇게 내가 이름을 알고 내가 자꾸 그 동식물들을 쳐다보고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렇게 하잖아.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, 그러니까 내 뇌가 생각이 아주 바쁠 때, 미쳐 날뛸 때, 그럴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 생각의 속도가 이렇게 낮춰지고 어떤 명상 상태 비슷하게 생각의 속도가 이렇게 낮춰졌을 때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동식물들, 내가 쳐다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동식물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거든.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. 진짜로. 내 뇌 상태가 차분해져 있을 때 말을 걸어와.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전하는 그런 말들이 내 삶에 꽤 도움이 돼. 꽤.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의 최소한 이름 정도는 알자. 그래야 자꾸 봐지고 관심 가져지고.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면 걔들이 문득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거든. 어제는 그 양구 쪽에 있는 그 사명산 쪽에 있는 임도를 한 50km 정도 달렸거든. 그래서 달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물 마시고 간식 먹고 있는데 그 숲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. 이게 그런 동식물들이 나한테 말을 건다, 자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게 이런 거거든. 이런 경험이야. 어제는 어떤 소리가 나한테 들렸냐면, 너가 습관적으로 자주 반복하는 행동이 그게 바로 너다.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.
나는 이런 소리가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가져준 그런 동식물들이 나한테 들려주는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해. 너가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너다.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 라이딩 하는 내내 그 소리를 내가 자꾸 반복하게 되거든. 무슨 말이지? 무슨 말이지? 무슨 말이지?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달리면서 그 말이 자꾸 맴돌아.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반복하는 행동이 나를 만든다. 그게 나다. 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?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 곰곰이 궁리하는, 아마 이게 한 달 이상은 아마 이 궁리가 계속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뭐 아카시 나무니 족제비 쌀이니 그런 나무들 이름을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? 그게 뭐? 라고 하는 건 진짜 멍청한 생각 같아. 멍청한 생각. 우리는 보면은 너무 그 인간한테 너무 올인하는 것 같아. 올인. 인간은 지구에 살고 있는 진짜 많은 동식물 중에 한 종에 불과하거든. 우리 인간은 인간한테 너무 올인하는 것 같아. 그 타인의 감정, 타인의 생각,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타인이 좋아하는 게 뭐지? 타인들은 뭐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게 뭐지? 이런 식으로 인간한테 너무 집착을 해. 그러면서 문제들을 발생시키거든 지금. 근데 그 관심을 10% 20%만이라도 좀 인간이 위에 다른 동식물들한테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삶이 더 행복해지거든 사실은.